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학 합격을 이끌어줄 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하고 또 재밌는 주제를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바로 경제 성장의 수렴성이라는 겁니다. 들으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 거예요. 준비되셨죠?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어떤 나라는 계속 잘 살고 어떤 나라는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일까? 이 격차 과연 영원한 걸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따라잡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서 경제학이 아주 명쾌한 답을 내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입니다. 먼저 이 큰 질문에서 시작해서요. 경제 성장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 바로 솔로우 모형을 제대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이걸로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의 운명을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수렴 이론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거예요. 마지막에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핵심 포인트까지 딱 정리해드리고 제 응원 메시지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귀 쫑긋 세우고 따라오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이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줄 우리의 비밀병기, 바로 솔로우 성장 모형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솔로우가 만든 이 모형은요, 한 국가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화면에 수식 하나가 떴죠? 이거 보자마자 머리 아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바로 솔로우 모형의 심장, 균제 상태를 나타내는 방정식이에요. 뭐냐면 왼쪽에 SFK랑 오른쪽에 M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K가 똑같아지는 지점을 말하는 건데요. 이 상태가 되면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도 후퇴하지도 않고 딱 안정적인 균형을 이루게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 식 하나에 모든 비밀이 담겨 있어요. 자, 이 방정식의 의미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왼쪽에 SFK,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번 돈에서 저축해서 실제로 투자하는 양이에요. 즉, 1인당 자본량을 늘려주는 힘이죠. 반면에 오른쪽 M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K는 현상 유지를 위해 필요한 투자량을 말하는데요. 이게 바로 1인당 자본량을 까먹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아니, 왜 필요 투자가 자본을 까먹냐고요? 생각해보세요. 인구가 늘어나고 쓰던 기계가 낡는 만큼 새로 투자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노동자 한 명이 쓸 수 있는 자본의 양은 줄어들겠죠. 바로 그겁니다. 이 늘리려는 힘과 까먹는 힘이 딱 같아질 때, 그때가 바로 경제가 안정을 찾는 균제 상태인 겁니다. 자, 수식에 나오는 알파벳들도 간단히 눈에 익혀두고 가죠. K는 노동자 한 명당 가지고 있는 자본의 양, S는 저축을 얼마나 하는지, FK는 그 자본으로 얼마나 물건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N, G, 델타는 각각 인구, 기술, 그리고 기계가 닳는 속도예요. 이 변수들이 바로 한 나라의 경제 운명을 결정짓는 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배웠으니 오늘의 주인공들인 가난한 나라와 부자 나라를 이 솔로우 모형이라는 무대 위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과연 이 그래프 위에서 두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시죠. 자, 여러분, 바로 이 그래프, 여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이렇게 위로 블록한 곡선이 실제 투자를 나타내는 FK고요. 원점에서 쭉 뻗어나가는 직선이 필요 투자인 M 플러스 G 플러스 델타 K입니다. 두 선이 딱 만나는 지점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이 경제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게 될 목적지, 균제 상태 K스타입니다. 그럼 이제 자본이 아주 적은 가난한 나라 KP와 자본이 이미 넘쳐나는 부자 나라 KR을 이 그래프 위에 딱 찍어볼게요. 자, 보세요. 먼저 가난한 나라부터 볼까요? 이 지점에선 실제 투자 곡선이 필요 투자 직선보다 훨씬 위에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자본을 늘리는 힘이 까먹는 힘보다 훨씬 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인당 자본량이 마구마구 늘어나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최종 목적지인 K스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겁니다. 자, 반면에 이미 자본이 많은 부자 나라 KR은 어떤가요? 어이쿠, 여기선 실제 투자가 필요 투자보다 아래에 있네요. 자본을 유지하기가 벅차다는 뜻이죠. 그래서 1인당 자본량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왼쪽으로 역시 최종 목적지인 K스타를 향해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감이 오시죠? 가난한 나라는 앞을 향해 빠르게 성장해서 달려가고 부자 나라는 성장이 둔화되거나 오히려 후퇴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럼 결국 이 두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결국엔 같은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걸 바로 수렴 이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좀 더 멋진 말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조건들이 모두 똑같다는 전제하에 가난한 나라가 부자 나라보다 더 빨리 성장해서 결국에는 1인당 소득 수준이 비슷해질 거라는 이론. 와,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아니 근데 도대체 왜 가난한 나라가 더 빨리 성장하는 걸까요? 그 핵심적인 비밀은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성 체감이라는 경제학의 중요한 법칙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죠? 괜찮아요. 제가 바로 다음 그림으로 한 방에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생산함수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자본을 한 단위 더 넣었을 때 생산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즉 자본의 효율성을 의미해요. 자, 자본이 별로 없는 가난한 나라, KP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보세요. 어때요? 아주 그냥 가파르죠? 이게 바로 기계 한 대만 더 들여놔도 생산량이 빵 하고 터진다는 뜻입니다. 효율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공장 가득 기계가 들어찬 부자 나라, KR 지점의 기울기는 어때요? 거의 누워있죠? 이건 기계 한 대 더 추가해봤자 생산량이 아주 쬐끔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자본의 한계 생산성 체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가난한 나라는 부자 나라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 이것이 바로 솔로우 모형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통찰입니다. 자, 이제 이론은 완벽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 실전 꿀팁 타임입니다. 시험에서는 이 수렴 이론에 그냥 순순히 내지 않아요. 반드시 함정을 파놓죠. 그 함정을 피하는 법,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함정 포인트는 바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라는 이 대전제입니다. 이걸 출제위원들이 정말 좋아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두 나라가 결국 같은 부자 수준에서 만나려면 저축률, 인구 증가율, 기술 수준 같은 경제의 기초 체력, 펀더멘털이 완전히 똑같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 조건이 다르면 같은 곳으로 수렴하지 않아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별표 5개짜리예요. 그럼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볼까요? 만약에 한 나라는 저축을 엄청 많이 하고 다른 나라는 흥청망청 다 쓴다면? 즉, 저축률 S가 서로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나라도 과연 같은 지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조건부 수렴이라는 건데요. 요건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배우시느라 머리가 좀 아팠을 수도 있겠네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어렵고 막막하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싶을 때도 있죠? 저도 다 압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현실도 그 안에는 명쾌한 논리와 원리가 숨어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경제학을 정복하고 합격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확신하고 보장합니다. 그리고 제발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공부하다가 막히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저희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에 문을 두드려 주세요. 이미 수많은 선배들의 질문과 답변들이 보물창고처럼 쌓여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는 저뿐만 아니라 정말 실력 있고 세상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이 항상 여러분을 도울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찾아오세요. 아시겠죠?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